서 변호사님, 네.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선 후보 간의 입장차가 아주 현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홍준표 의원이 가장 반윤석열 측이랄까? 어떻게 보면 거의 민주당과 다름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유력 후보가 어제죠. 일요일 날 서로 만나가지고 여권의 이런 정치 공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일종의 공조 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요, 이 윤석열 이제 그 고발 사주 지금 의혹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아예 뭐 우리 당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윤석열의 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도와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진실을 뭐 밝히고 사과해라. 이 말은 사과해라 이 말은 사퇴해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그런 입장을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의 공격이요, 좌파보다 더 나쁘다 봐요. 좌파들이 원래 어려운이 뭐 송영길이나 좌파들이 이재명이가 공격하면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 적전 분열, 내부 총질이에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등에다가 총을 쏘면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MB 이명박 대통령하고 형동생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 한자성어를 제가 MB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가 박근혜 대통령 안 도와주고, 근데 뭐 법대로 해, 원칙대로 해, 이렇게 나는 몰라 오불관은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MB께 어르신 한자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한, 이 말은 입술이 완전히 망가지면 이빨이 시리다. 순망치한.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바로 어르신입니다. 저 좌파들이 뭐 2명 대통령 동시에 구속 안 시킬 것입니까? 박근혜 무너지면 바로 어르신 차례입니다. 어떻게 털어도 다스로 털든 뭐로 털든. 제가 강력하게 건의했거든요. 자, 홍준표,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좌파들의 공작에 무너졌다 칩시다. 그럼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다음 차례는 누가 봐도 홍준표입니다. 그럼 본인이 후보가 됐다. 그럼 좌파들이 파상 공격이 뭐 대지 발전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애교고, 영감탱이나, 진짜 더 파상 공세에 또 정치 공작이 홍준표한테 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무너지면 본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는 개인전 마라톤이 아니고 축구 경기 단체 팀이란 말이에요.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따라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왜 이걸 공작인지 모르겠어요. 윤 총장이 전혀 지시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걸 홍준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검사라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도 처음은 아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좌파들의 악랄한 공작에 대해서는 똘똘 뭉치게 공동 대응하고, 그 다음에 뭐 정책 가지고 내부적으로 건전하게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좌파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력 대선 후보 8강 안에 드는 정도의 후보들 중에는 홍준표 의원만 윤석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보다도 더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만 당을 떠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팩트에 근거한 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공격할 때 정치 공작인데, 이번 건은 팩트에 근거하니까 일종의 범죄 행위고, 그 범죄 행위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윤석열이 마치 지금 이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기정사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이 무슨 개인 범죄의 소도냐, 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팩트가 뭐가 밝혀졌습니까?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거는 한 점의 증거,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준성이가 뭐 고발장을 대신서가 다 보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증거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전혀 제 눈에는 증거가 안 보이고 오히려 이게 박지원이나 조성은이나 이진동이나 이런 게 시커먼 음모 있잖아. 예. 이게 바로 저는 제2의 드루킹, 제2의 김대업 이런 게 공작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2의 송철호 건 아닙니까? 송철호 그때 김기현 대표가 이제 울산시장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 하는 날 들여다 압수했잖아요. 예, 똑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지금 공수처, 박범계 법무부, 김호수 검찰, 국정원까지.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의 국정원 이런 게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윤석열 죽이기 앞장서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부안해동한다? 이거는 잘못됐고요. 최재형 원장 보십시오. 최재형 원장도 이게 얼마나 경쟁자입니까? 예. 그런데도 이게 어제 1시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드루킹하고 울산 송철호는 수사 안 하더니 왜 이러냐? 이런 공수처 수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다. 그 다음에 유권자의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예.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고 민주주의에 위협하는 폭거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재형 원장은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니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후보까지도 초반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라 하고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박지원이 등판을 하면서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을 해임하고 빨리 수사를 하라고 유승민 의원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었는데 이 박지원의 등판은 이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박지원이 나서가지고 큰 차원의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뭐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무슨 댓글 작업하고 뭐 어디 가서 엿듣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번 건으로 제가 이제 여론을 쭉 들어보니요. 윤석열은 이제 뭐 거의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윤 총장 지지한 사람들은 어차피 공작, 박지원 공작으로 보고 또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요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로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조금 떠가 재미 봤어요. 요건으로. 예.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가장 피해본 게 유승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김웅이가 처음에 기억이 안 나니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김웅이가 말마다 해명이 바뀌었죠. 오락가락 하면서 대변인지 또 사퇴했잖아. 그러니까 김웅이 대변인도 사퇴하고 오락가락 말 바꾸는 것 때문에 김웅이 뒤에 유승민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 조금 이게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유승민은 지금 와서 김웅이나 모든 해명을 보니까 이거는 박지원의 게이트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그쪽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저는 홍준표 후보도 제대로 그 상황 인식하고요. 저쪽으로 공개할 건 공개해야 된다. 아무리 대깨문표가 탐나더라도 그것도 유분수지. 그렇잖아요. 이런 정치 공작에 부하 내동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챙길 수도 있어요. 역선택의 결과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 여권의 정치 공작 이 관계에 놀아나가지고 당이 자중질환을 벌이고 서로 싸우게 될 경우 국민의힘 전체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돌아왔잖아요. 또 젊은 층까지도 지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당 부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버리면은 뭘 가지고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송영길이가 그 경선 시작되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홍준표 그런 분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생각하면 바로 이런 상황을 송영길이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견을 했는지 뭐 내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보면
홍준표는 민주당 후보인지 국민의힘 후보인지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반사이익을 좀 챙기기는 챙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죠. 11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27.8%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26.4%.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늘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섰는데 이번에 뒤집혀진 결과가 있고 홍준표 의원이 16.4% 이렇게 지금 3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가 16.3% 그러니까 뭐 0.1% 차이인데 그래도 어쨌든 4위로 밀려났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이런 여권의 윤석열 공세 상당히 반사익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범보수층 그런 조사를 보면은 홍 의원이 전주보다 한 2.4% 상승해갖고 28.7%고 윤석열 전 총장은 28.1%.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결과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홍준표 약진이요, 이 상당히 저는 본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네거티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게 뭐 본선에서 뭐 이재명과 경쟁해서 이게 누가 더 경쟁이 있느냐 이런데 본선 경쟁력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다 이게 국민의힘의 경선 때문에 전화 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좌파 성향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게 홍준표를 밀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설문 문항 가지고는 역선택을 못 막아요. 그 점에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게 야권 후보의 대선 적합도만 따지보면 홍준표가 거의 1위입니다. 오차 범위도 있지만 그럼 이게 홍준표가 실제 경선에서도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여론조사 50위. 그 다음에 나머지 50이 중요한데요. 나머지 50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조사하면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높죠. 아직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50은 당원들이다. 당원이죠. 당원. 자, 당원에게 몇십만 당원은 조직이죠. 조직으로. 그러면 이게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 두 분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잖아. 따라서 이게 조직표는 좀 있거든요. 오늘 박찬주 대장까지 사퇴하고 홍준표 밀잖아요. 따라서 뭐 박찬주야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조직에서 몇 표라도 이 분위기거든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앞으로 8강, 4강 가면 떨어질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누굴 미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혼자서는 이게 후보가 못 돼도 그래도 이게 나름의 표가 있으니까 황 대표가 만약에 4강에 못 들었다. 그럼 이게 최재형을 밀까? 윤석열을 밀까? 홍준표를 밀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 사람들이. 그럼요. 탈락한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는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저는 이게 박찬주 장군도 보수의 나름대로는 있거든요. 군이. 따라서 이제 이런 자꾸 분위기로 가면 저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지금 이게 홍준표의 본선 경쟁력 확장력도 문제지만 저는 안철수가 또 있거든요. 안철수가 근데 요즘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나 되면 단일합니다. 왜? 넣을 명분이 없어요. 근데 홍준표가 후보되면 어차피 이게 중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반 이재명 반 홍준표 표가 중도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다자구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김동연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여 다야라 돼가지고 정권 교체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뭐 홍준표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뭐 이래도 안 되겠지만 물론이죠. 뭐 이게 당내 제가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가 뜸으로써 경선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저쪽은 이게 이재명이 너무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결과적으로 재밌어요 경선이. 제한테도 전화 많이 옵니다. 각 캠프마다. 근데 저는
예선은 중립이다. 예선은. 다만 본선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열심히 이재명하고 싸우겠다. 이런 게 입장이기 때문에 뭐 캠프에 저는 뭐 발 담그고 윤석열 캠프가 저는 사람 막 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거부터 잘못됐다 봐요. 원래 윤 총장이 조금 이게 요즘 흥분돼 있는 것 같아. 그 윤석열 총장 카톡 있잖아요. 예. 거기 글을 보면 be calm and strong. calm. 이게 좀 우리 노인과 바다의 노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좀 이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이게 기자기보세 좀 흥분해서 한 번씩 말실수 놓잖아요. 이게 좀 초심에 요즘 이게 좀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윤 총장이. 그러면서 이게 홍준표가 막 치고 올려오는데 윤 총장도 이게 조금 더 저는 캠프 줄 세우게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원래 마음 있잖아. 이렇게 가면 앞으로 경선이 상당히 재미있어지겠다. 이런 얘기 긍정적 효과는 있다 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쪽이냐 아니면 홍준표 쪽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뭐 홍준표 쪽은 장성민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후보를 사퇴한 박찬주 전 대장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8강에 과연 들 수가 있느냐 하는 분들인데 뭐 한두 분 정도 외에는 이번 특히 박지원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이건 야권에 대한 정치 탄압이고 이렇게 될 경우 야권 전체가 공멸한다. 그런 위기의식을 뭐 대다수 후보들이 유력 후보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요. 이게 이준석이 있잖아요 오늘. 근데 이준석 기자가 보자 깜짝 놀랐는데 예. 뭐라고 했냐면요. 박지원 공모 의혹 해명 불충분하면 사퇴나 경질 요구할 것. 앞으로 해명을 들어보고 불충분하면 사퇴 경질 요구할 것 이래 했는데 이게 저는 뭐가 문제냐. 이미 박지원의 해명이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공작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는 전혀 사적인 대화밖에 안 했다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요. 이미 박지원 공작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빨리 사퇴하고 고발했잖아요.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아니 이 유체이탈 화법도 유분수지 뭐 앞으로 해명 들어보고 좀 불충분하면 요구할 것이다. 이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워딩입니까? 천하에 다 이미 공모가 드러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쨌든 그동안 뭐 이윤 갈등의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당에 힘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대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은근히 홍준표 후보를 돕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원희룡 지사가 뭐 이준석이하고 녹취록 깐 거 그 면접에서도 사과하고 뭐 어제 만나가 좀 풀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저번 주 토요일 날요. 그 캠프에 그 원희룡 캠프 핵심을 제가 만나서 그 녹취록의 전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다 이게 들어보니까 여러 주자들 품평이 하면서 여의도 연구 여론조사 있잖아. 예. 이걸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이 정리하고 제거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좌파들이 공격해 주니까 이거 뭐 자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저는 사심이 있는데 아마 이게 뭐 본인이 이게 그 종로구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든 이런 게 본인의 욕심 꿈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아마 이준석이가 강하게 윤석열을 비호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완전히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이는 대선 후보, 대권 후보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사람은 대통령 시키고 작은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도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함으로 해서 그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뭐 시도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자기 세력을 부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후에는 내가 집권한다. 뭐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권이 다자구도가 돼버릴 경우 지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뭐 다자구도는 저는 거의 안 되리라고 보지만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다자구도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예. 저는 뭐 여기 와서도 인터뷰도 하고 갔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 외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준석이가 꿈꾸던 것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정권 유지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대표 그날로 개표 오는 날로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일을 해야지 자기 혼자 꿈꾸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깨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은 뭐 지금도 이게 1순위 유승민, 예. 2순위 하태경, 예. 그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3순위 홍준표를 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준석이는 그래 이게 미는 거야 뭐 당대표에게 그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이게 그 하여튼 윤석열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점에 당력을 총집결해야 되고 본인도 투자에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가면 당도 무너지고 본인도 망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특정 개인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고 가장 유력 주자 그러니까 제일 1위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무너뜨리려는 여권의 그런 정치 공작의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차원에서 당 대표가 그것을 보고 대응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고 뭐 그 사람을 밀어줘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도 이게 좌파가 홍준표에 대해서 부당한 공작하면요. 제부터 이게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홍준표든 예. 뭐 황교안이든 예.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누구든지 이게 공작으로 공경하면 힘합쳐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